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수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그 대응 방안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흥미로운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수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특수교사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수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보다 학생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X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답은 O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갈등을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제를 공격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본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전체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동 지원이 필요한 지적, 자폐 성장의 학생의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요구, 문제행동, 교육활동 실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교사들과는 다른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원, 보호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지휘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적 권리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재학생이나 그 보호자, 그리고 학부모의 친인척, 지인 등을 포함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합니다. 그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원 등 교원지휘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입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은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등을 포함하며 출퇴근 시간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교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학생, 학부모와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까요? 아니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지휘법은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충 심사 청구, 소청 심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교원지휘법 19조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 2조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공무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야기,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 그 밖에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교사 A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 B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B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 B는 의자를 들어 교사 A를 향해 던지고는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던진 의자가 교사 A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적으로 근접하면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 보신 사례에서 학생 B가 교사 A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A초등학교 6학년 B 학생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C 학생은 수업에 관심이 없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면 일부러 바닥에 드러누워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교사가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B, C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아 결국 교사는 두 학생을 지도하느라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원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는 교원의 교육적 지도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학생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의도에서 행동한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의도적인 방해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매뉴얼 등의 명칭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국 공통 교권 침해 직통 전화 1395나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
피해 교원인 경우 우선 상황을 중단하고 동료 교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후 관리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 활동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원을 위해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을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 후송 등의 응급조치나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의 병가 신청 안내 등을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교원이 심의를 통한 학생 조치보다 분쟁 조정을 통한 재발 방지 약속과 합의를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으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갈등 단계에서부터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화해중재단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교원보호공제를 통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불가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특수교사의 경우 학교 내 자원만으로 적합한 행동 중재 전략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대응이 자칫 아동학대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행동 중재를 실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 중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행동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회복이 모두 중요하며 피해 교원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장애 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의 장애 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에 위기행동 발생 시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위기행동 발생 4단계 절차, 상황 알림, 행동 중재, 상황 종료, 사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교육활동 중에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중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비용, 교원 소송 비용, 피해 교원 치료비, 상담비 등은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또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학부모의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와 행동중재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원 심리상담 및 정서상담 지원, 법률 지원,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